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아틀레틱 빌바오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키퍼 라야의 칼라피오리,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 라이스, 수비멘디,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사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전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 시즌 시작 전에 테스트해본 베스트 1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단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요비멘디라고 했는데 요케레스하고 수비멘디가 이번 경기 활약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스날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됐는지 제 생각과 덧붙여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시작해도 아스날 경기 거의 모든 경기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 하던 빌드업의 연장선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수비멘디가 멤버로 추가가 된 거겠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3-2 빌드업의 형태가 많았고요. 포백 중에 왼쪽 풀백 칼라피오리는 조금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나머지 3명이 뒤에서 빌드업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앞에는 수비멘디와 라이스 이렇게 2명이 공을 받아주는 구조가 됐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은 조금 다르죠. 수비멘디가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들어가 있고 팀버가 라이스와 함께 피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아르테타가 후방 빌드업을 구성할 때 어떤 선수에게 어떤 위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시켰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수비멘디 넌 무조건 피벗이야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피벗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고, 만약에 수비멘디가 내려갔으면 팀버가 그 자리 채워,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장면도 팀버가 주변 시야 체크하면서 저기 비었네, 내가 3위 구조 맞춰놔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아르테타도 후방 빌드업에 대한 유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 사카, 웨데고르, 팀버 이런 식으로 삼각편대 공격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편대 공격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크게 느꼈던 게, 오늘 유독 사카의 드리블 리듬이라든지 템포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카가 오른발도 정확도가 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른발로 주는 컷백 같은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표현을 아르테타 클래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르테타 참 축구 맛있게 한다 라고 느꼈을 때가 웨데고르, 사카, 그리고 우풀백, 그때는 이제 화이트였는데요. 그 선수들을 바탕으로 막 셋이 로테이션 돌면서 좁은 공간들을 깨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사카가 공을 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끌고 나왔을 때 웨데고르가 오히려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웨데고르 공 잡았을 때 팀버가 바깥쪽으로 돌아뛰면서 3명에서 4명을 벗겨내는 상황이 여기서 사실 웨데고르의 패스가 살짝만 약했다면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아스날에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상대 수비에게 균열을 내려면 이 오른쪽 삼각편대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느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데고르의 패스 강도가 중요한 것처럼 이 삼각편대에서 웨데고르의 창의성이라든지 패스 정확도, 강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역시나 웨데고르의 폼이 우승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 내에서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수비멘디 얘기인데요. 수비멘디 진짜 잘하네요. 어디 나도 구멍 같은 느낌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수비멘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기본기가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이 기본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탯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거든요. 혹은 뭐 하이라이트만 본다고 했을 때는 크게는 안 날 수 있는데,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수비멘디가 이 공을 잡아놓는 거라든지 컨트롤을 해놓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도 다음 동작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잡아놓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수비멘디 기본기 좋구나.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실수가 없죠.
그 얘긴 뭐냐면 이제 아스날의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에 한 자리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맨디는 실수가 없을 거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예측값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는 실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처럼 계획을 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선수의 일관성이 가져다주는 장점인데 수비맨디는 그런 측면에서 또 경기를 준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선수다. 이렇게 느꼈고요. 또 여러분 좀 낄낄빠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 아시죠? 아, 당연히 아시겠죠?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이게 저는 축구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맨디가 그냥 자기가 할 것만 하고 딱 빠져주는 그 느낌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스날에 또 각자 개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화시켜주는 선수의 느낌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수비 위치 선정, 커팅 능력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약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비맨디는 이 수비 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 많은 발자국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위치에 가서 미리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좀 덜 써도 되고 그럼에도 수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비맨디가 수비 위치 선정, 커팅 능력, 공이 떨어질 위치를 예측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쉽게 하면 아주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딱 수비맨디한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뭐 붕어빵 만드는 거라든지 타코야끼 만들 때 딱 보면 되게 쉽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막 장인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비맨디도 되게 쉽게 한다. 하지만 그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쌓여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케레스죠. 요케레스는 일단 비아레알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볼터치를 가져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시즌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게 빌바오가 아스날 말고 리버풀이랑 경기할 때도 약간 달려드는 식의 전술이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들도 달려들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스날에게도 공간이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케레스가 시즌 중에 내려앉아서 템백하는 팀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볼터치를 가져가는지는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헤더 득점도 퀄리티가 정말 높았어요. 지금 왼쪽의 장면인데요. 일단 크로스가 좋긴 했습니다. 수비맨디가 좋은 타이밍에 낮고 빠르게 올려준 건 좋긴 했는데요. 저는 이 난이도가 되게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도의 크로스를 내가 머리로 공을 쳐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였다면 뭐 공이 뜨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케레스가 지금 수비맨디가 올린 크로스 낮고 빠르네. 이거는 내가 가서 치는 느낌이 아니라 대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방향만 돌리자.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정확하게 그렇게 결과값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요케레스가 헤더를 못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테크닉적으로도 아주 어려웠던 헤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헤더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헤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 보고는 스포르팅에서는 헤더를 할 상황이 많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요케레스 충분히 헤더 스킬도 보유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케레스 확실히 힘있고 속도감 있고 1대1 능력 괜찮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이 요케레스가 빵이 크고 덩치가 있지만 생각보다 또 슈팅각 만드는 1대1 능력에서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케레스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은 선수구나 느꼈고 저는 요케레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요케레스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높이 내지는 올라와 있는 퍼포먼스, 컨디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 지공을 추구해서 요케레스는
터치 20번 이하로 가져간 경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기에서는 뭐 요케레스가 아니라 요케레스 할아버지가 와도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케레스가 슈팅 기회를 많이 가져가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터치를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감독이 전술적으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료들도 도와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스날의 우승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칼라피오리입니다. 칼라피오리 오늘 경기 저는 전반전에서 좋다고 느꼈어요. 루이스 스켈리와는 또 다른 맛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켈리는 상대가 보기에 뭔가 얄밉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깍쟁이 같다고 할까요? 여우 같다고 할까요? 파울도 잘 당하고 요리조리 쏙쏙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스켈리 얄밉게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칼라피오리는 에너제틱하고 도전적인 스타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센터백은 사실 뒤에서 압박 오는 선수는 별로 없잖아요. 최후방에 있기 때문에 내 앞쪽에서 오는 압박을 견디는 게 중요한데, 칼라피오리는 또 반대로 뒤에서 오는 압박도 어느 정도 즐기는, 어느 정도 견뎌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고는 아예 후방 쪽의 센터백보다는 조금 앞쪽에 위치해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런 성향이면 풀백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칼라피오리의 모든 단점이 오늘 경기에서 해결됐다고 얘기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뭐 수비적인 보완, 드리블러 상대로 발 뻗는 거, 요런 것들은 시즌 중에 고쳐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잠부상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마갈량이스가 보완을 해주면서 또 훈련장에서 튜터링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칼라피오리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는 또 스켈리와 다른 맛으로, 다른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느꼈고요. 자꾸 똑같은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마르티넬리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는 게 될까봐 안 하려고 했다가 경기 중에서 마르티넬리가 또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일단 마르티넬리, 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게, 첫 번째, 주변에 동료가 없는데 갑자기 혼자 돌파해서 컷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페널티 박스까지 동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그걸 기다린 다음에 돌파해서 컷백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료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돌파를 한 다음에 컷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슈팅 직전에 퍼스트 터치를 세게 쳐서 왼발 컨택을 약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리듬 게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노트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맞춰서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노트가 빨리 떨어질 때가 있고 천천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 떨어지는 게 타이밍 맞추기 더 어렵겠죠. 저는 슈팅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퍼스트 터치로 공을 빠르게 굴려놓으면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것도 약발로 맞추는 게 힘듭니다. 이건 축구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퍼스트 터치를 조금 천천히 쳐놓으면 상대적으로 공을 타이밍 맞추기 쉬워지죠. 근데 마르티넬리는 슈팅하기 전에 퍼스트 터치를 좀 세게 쳐놔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왼발로 세게 때리기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발 등에 맞아야 되는데 슈팅이 밀려서 발 바깥에 맞는 느낌? 그래서 옆금으로 때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은 물론 테크닉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생각적으로 조금 수정을 하면은 그래도 고쳐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르티넬리가 그래도 타고난 건 있잖아요. 신체 능력이나 스피드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못 쓴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아스날이 지금까지 이적시장 보강 잘한 거 맞는데요. 저는 왼쪽 윙어 영입은 끝까지 한번 매달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입 잘해놓은 게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이왕 돈 쓴 김에 마지막까지 한번 짜내봐야 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긍정적인 점, 일단 아스날이 주묵이라고 부르지 않는 부분에서의 득점이 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아스날이 주로 득점을 했던 루트가 뭐 세트피스나 또 지공으로 눌러놓고 득점하는 게 플랜 A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득점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골킥 상황에서 떨어진 공을 바로 속공으로 전환해서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받아서 사카가 득점. 또 역습 상황에서 하베르츠가 깔끔한
슈팅, 또 요케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더 득점이죠. 또 골 아니어도 헤더로 골대 맞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나와줘야 하는 장면이 프리시즌에서 나와줬구나, 공격 방법이 다양화됐다고 볼 수 있었던 경기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큰 의미가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부분들은 오늘 경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스날이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역습해봐도 충분히 좋은 선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 상대도 마냥 뒤에 내려앉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끌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긍정적인 점은 라이스 수비맨디가 서로의 역할도 임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 수비맨디가 6번, 라이스가 8번 자리긴 하지만 잠깐씩 바뀐 위치에서 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라이스가 지금 그림처럼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을 해줄 수도 있고, 수비맨디는 반칸 정도 올라가서 받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맨디가 은근 반칸 정도 위쪽에서 공격적인 빌드업도 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성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위치 바꾸는 거 계속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계획을 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가 기본적으로 뭐 비디오 분석도 하겠죠. 그래서 살리바, 마갈량이스 사이로 수비맨디가 내려갈 때도 있구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라이스가 못 돌아서게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그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계획과는 좀 벗어난 게 있으니까 선수들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기 보면서 느낀 점, 마두에케가 이제 후반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두에케가 선발로 나올 때는 저는 정발 크로스 상황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크로스 마무리 플레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크로스 마무리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라이커만 생각하잖아요. 뭐 하베르츠, 요케레스 이런 선수들만 생각할 텐데, 저는 이 길게 넘기는, 그러니까 아예 파포스트 쪽으로 넣어주는 크로스에서는 사카 웨데고르의 리시브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카 웨데고르가 바로 마무리하는 것들도 마두에케 선발일 때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요. 마두에케가 왼발 정발이기 때문에 사실 등진 상황에서는 이걸 공을 안으로 끌고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등진 상황에서는 대부분 리턴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몸이 앞으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더 빠르게 직선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마두에케가 몸을 돌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마두에케 개인적으로도 이제 런닝 크로스라든지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 상황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베스트 11 여전히 잘한다.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아스날이 시즌 들어가서 저는 사실 강팀과의 게임은 아스날이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앉을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근데 약팀과의 게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팀과의 게임에서 어떻게 템백을 뚫을 것인지, 그 템백을 뚫는 과정에서 수비맨디, 요케레스 이런 영입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아스날 경기는 어땠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